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박형준 씨의 새로운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실거주용이라며 아들에게 산 LCT를 1년여 비워두다가 올해 3월에 입주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내용인데요. LCT를 산 지 1년 동안 집을 비워뒀다가 왜 올해 3월에 입주를 한 걸까요? 민중의 소리에서 취재를 하고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실제로 박형준 후보 캠프자 관계자들은 올 3월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실제 집에 들어간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박형준 후보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해서 지난해 4월부터 살고 있다고 말한 게 거짓이 되는 건데요. 왜 1년 동안 비워뒀는지가 의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들로부터 구매를 하게 된 부분, 그리고 아들한테 누가 팔았는지, 그리고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두 채에 40억가량이 되는 점, 그리고 박형준 씨는 작년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자가 운영했던 화랑 주소를 실거주지로 기재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건물 용도가 주거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었다는 거고요. 아들로부터 구입한 이후 오랫동안 비워둔 데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은 상황이죠. 박형준 측 관계자는 그 시기에 입주가 쉽지 않았다, 기반시설이 없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LCT 정식 입주가 시작된 시점이 2019년 12월부터고 기반시설은 작년 4월경 대부분 갖춰졌다는 거죠. 터무니없는 해명이라는 거고요. 그 해명을 한 뒤 몇 시간 뒤에 박 후보 측은 작년 가을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경황이 없어서 한마디로 바빠서 이사를 못했다는 소리 같은데, 경선이 마무리될 즈음 짐부터 옮겨놓고 3월 초에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매입한 이후 경황이 없어서 이사를 못했다면서 경선 이후에 본선거가 임박하면 더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던 2016년 재산신고 땐 민라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5년 후에 민라동 아파트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바도 있었죠. 이것 또한 거짓말로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박형준 후보 부부가 매입한 집도 특혜 분양 리스트에 포함된 건 아닌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어떻게 500만원, 700만원을 주고 LCT에 로열층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걸 판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헤치고 해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명확히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어설프게 덮고 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기존이었다면 언론에서 어떻게든 이게 안 나오도록 덮어버리고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킬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유튜브와 각종 SNS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 저들의 저런 어설픈 꼼수는 먹히지 않는 겁니다. 지난 12월에도 홍준표 씨는 시장 출마한다는 박형준 씨를 향해 MB 면회나 열심히 다녀야 할 사람이라며 MB 실세였던 사람이 시장하겠다고 부안해동하고 있다 라면서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뭔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서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세훈 안철수 야권 단일화 협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측이나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단일화 합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하는데, 양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고 하죠. 뭐가 어찌됐든 서로 간에 엄청난 네거티브를 주고받았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찰스 맛을 보여주고,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간에 출혈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둘이 저렇게 단일화를 해버린다고 하면 여태까지의 그 서로의 앙금이 뚝딱하고 사라집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영선 후보의 10만원 공약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공약은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답례이자 매표 행위라면서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에 선관위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박근혜 노령연금 지급 공약도 매표 행위였냐 라고 강하게 반격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했는데 이게 매표 행위였냐 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당시 새누리당에 있던 김종인 씨 또한 당연히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흑색 선전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떻게 어려워진 서울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하루에 1분만이라도 고민해달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 또한 오세훈 후보를 향해 우리 아이들의 급식처럼 시민을 위한 재난위로금 10만원이 그렇게 아깝느냐며
서울 시민께서 주신 세금을 시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왜 저렇게 배 아파하는 거냐? 차별의 대명사라 불리는 오세훈은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까지 반대하는 거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총선 기간에 황교안 씨가 전국민 50만원 현금 지급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저것도 매표 행위였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지금 본인의 발등을 찍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게다가 친일 낙인 찍더니 박영선 후보 도쿄 아파트엔 침묵하고 있다 라고 또 비난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박영선 후보의 남편 명의로 일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저렇게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홍준표 씨가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홍준표 씨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겁니다. 김경준 기획 입국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 남편을 뒤지기 시작했고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남편은 거기서 근무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거라고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엄청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 측근이 시장을 출마한다고? 조국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털어봐라. 언론인들과 검사들에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박영선 후보는 MB 때 회사 쫓겨난 남편이 일본행을 하게 된 거고 그 아파트 2월에 처분했다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가 앞서 페이스북에 김경준의 변호인 신모 씨와 박영선 후보 남편 되는 분이 LA 로펌에 같이 동료로 근무해서 거기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그 신모 씨가 누구냐, 이름을 밝혀달라 라며 과거에 피가 끓어오르는 이야기를 또 꺼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비꼰다고 했는데 이게 뭘 비꼬는 겁니까? 말도 안 되게 당한 거죠, 한마디로. 이에 정청래 의원도 직접 나섰는데요. 홍준표 의원에게 공개 질문을 한 겁니다. BBK 누구 거고 다스는 누구 거냐라며 지난 대선 당시 BBK 팀장이었다면 BBK 진실을 덮는 역할을 했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박영선 남편을 괴롭히는 일에 관여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째째하게 할 게 아니라 화끈하게 사과를 하라는 거고요. 대선에 눈이 멀어 악역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한다며 평소에 홍준표 스타일대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도쿄 아파트는 건들지 마라. 그거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 정도로 홍준표 씨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성질 많이 죽은 거냐? 아니면 여전히 비겁하게 진실 뒤에 숨어서 눈 굴리며 떡고물 챙기려는 거냐? 사람이 이러면 못 쓴다. 라고 뼈를 때려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다음 대선을 위해서 지금 김종인 씨를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쳐내고 싶겠죠. 한마디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영선 후보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잘못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본인의 다음 길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게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주위에 소식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서울에선 박영선 후보, 부산에선 김영춘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